네, 반갑습니다. 네, 9월 29일입니다. 아까 조금 전까지는 9월 28일이었는데요. 지금 12시가 넘어가면서 9월 29일로 바뀌었습니다. 수요일입니다. 새벽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12시 4분입니다. 밤. 제가 좀 늦게 찾아뵀었고요. 제가 원래 주말에 여러 번 찾아뵙기로 했었는데, 시장 상황이 워낙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좀 당겨서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요. 시장이 지금 크게 출렁이고 있는데 이 저점이 어디가 될지는 지금으로서는 아무도 예상할 수는 없고요. 뭐 350포인트 전후 또는 360 요 구간에서 지지가 될지 아니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320, 30 정도에서 지지가 될지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3000포인트는 깨지 않을 거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건 예상이니까요.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지수와는 상관이 없이 어차피 시장은 박스권이라고 저는 보고는 있거든요. 3000포인트는 깨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대략 3000포인트 근처에서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봤자 3000한 3, 400 정도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그 정도 구간은 저도 아마 그 정도 박스권이 예상이 되는데 어, 이렇게 시장이 한번 크게 조정이 들어오고 나면요, 또 새로운 주도주가 탄생이 되고 또 주도주가 교체가 됩니다. 그런 경우가 많죠, 훨씬. 그동안에는 박스권 행태를 이루면서 전기차들이 이 시장을 주도를 했고요. 물론 수요차도 마찬가지였지만 이제는 전기차, 수요차는 좀 조심하시는 게 맞지 않나. 어느 정도 나중에 또 오를지 몰라도 지금은 어느 정도 고점이 나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수급도 지금 전기차나 수요차에서 빠져나오고 있고요. 그 메이저 수급들이 지금 어디로 이동하고 있느냐면은 제가 볼 때는요. 크게 본다면 이 정유나 또는 가스,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또는 화학 이런 쪽으로 좀 수급이 이동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이동하는 것은 지금 아직까지 크게 뭐 우리가 사람 몸으로 따진다면 한 무릎 정도까지 올라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월이 끝나면 9월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 9월이 끝나면 이제 10월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10월, 11월, 12월 우리가 4분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4분기에는요. 저는 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이 박스권 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섹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유나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가스, 화학 이쪽을 여러분께서 한번 집중해 보시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류는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그다음에 S오일 같은 종목 오늘 이 어려운 장에서도 상승했죠, 그죠? 주가 위치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한국가스공사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부산가스는 며칠 전에 상한가까지 갔고요. 그래서 현재는 정유나 가스가 지금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런 쪽의 섹터가 너무 좀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신재생 에너지 쪽이요. OCI는 연일 외국인들이 계속 전부터 매수를 해 왔었습니다. OCI 차트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늦은 시각이라 제가 여러분께 좀 자세하게 종목 분석을 해 드려야 되는데 저도 또 내일 출근하게 되기 때문에 주말에 제가 시간이 되면 여러분께 종목을 다시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고요. 어떤 시장의 패러다임이 지금 4분기에는 뭔가 변화의 조짐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고요. 또 메이저의 수급들이 지금 그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꼭 참고를 하셔서 현금을 쥐고 계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건 어떤가 생각이 들고요. 이번 눌림목이 왔을 때 오히려 저쯤에서 다시 좋은 자리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만약에 이동할 수 있다면 이쪽 섹터가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안정적으로 뭐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조심스럽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오늘
그 종목들을 이미 며칠 전부터 저는 조금씩 봐오다가 오늘 그 종목을 일부 조금 매수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지난번에 SK 케미칼,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다음 국전약품은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매도를 이미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아주 작은 포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이 종목이 어디였죠? 네네. 유로요. 유로를 가지고 있었는데 유로도 오늘 완전히 그냥 처분을 했습니다. 2130원까지 올라왔었지만 그냥 수익을 적게 본다 생각하고 일단 정리를 하고요. 유로는 저는 또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 보지만 좀 뭔가 좀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느낌이 왔기 때문에 지금 이동을 좀 일부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홍준표 관련주,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홍준표 관련주 어제 장막판에 살려다가 제가 참고 오늘 아침에 잠깐 더 이렇게 체크해 본다 그랬는데 오늘 잠깐 단타만 치고 나왔습니다. 홍준표 관련주도 오늘 시세가 괜찮았습니다. 경남스틸 같은 경우는 16%까지 올랐죠. 차트를 보시면 돌아간다는 느낌을 받았고 양봉이 연일 뜨기에 한번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홍준표 관련주는 저는 더 이상 이제 당분간에 매매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제 가장 최관심은요. 저의 최대의 관심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 섹터입니다. 그래서 OCI 차트 한번 보시면요. 요 지점에서 연일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차트 한번 보시면요. 일봉상으로는 이 고점 라인을 오늘 뚫었습니다. 그죠?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뚫은 거를 기관은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메이저 수급에 의해서 뚫었고요. 만약에 OCI가 조금 눌림목 구간을 여러분다 준다면 저는 이 종목을 좀 매수 한번 해도 이런 섹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좀 많이 올랐지만요. 지금 일봉상으로는 좀 높은 자리에 왔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들 눌림목 구간을 나중에 준다면요. 대략 한 14만 5천원 정도 그 정도 라인이면 좀 매수해 볼 만한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고요. 뭐 꼭 이 자리 올지 안 올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대로 또 뻗어갈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굳이 우리가 무리하게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눌림목 기회는 어느 자리에서는 분명히 줄 수 있다.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줄 거라 보고 있습니다. OCI 뿐만 아니고요. 어제 오늘은 또 하나솔루션도 같이 움직였습니다. 하나솔루션은 OCI보다는 워낙 시총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OCI보다는 조금 더 무겁게 갈 가능성이 있죠. 시총이 훨씬 큽니다. 이 종목이요. 이 종목도 드디어 이틀 연속 강한 양봉을 띄우면서 직전 고점 라인까지 올라왔거든요. 자, 직전 고점 라인까지 올라왔으니까 한번 잠깐 이 자리에서 멈칫하겠죠. 그죠? 수급도 역시 보시면 기관의 외국인이 강하게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섹터, 신재생 에너지 섹터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 같은 종목도 외국인이 며칠 전부터 계속 사왔었거든요. 보시면 이렇게요. 외국인들이. 그래서 이런 정유 관련주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S오일은 오늘 좀 많이 올랐죠. 5% 정도 올랐으니까 S오일도 보면 차트가 살아서 이제는 이제 급상승하고 있죠. 네, 이렇게 보시면요. 네. 살아서 가고 있습니다. 그죠? 역시 메이저의 수급에 의해서 따라가고 있고요. 저는 이 자리에서 여기서 끝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봉은 좀 많이 올랐지만 주봉을 보시면 월봉을 보시면 이번에 이 고점을 한번 돌파할 수도 있지 않나. 그건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좀 관심을 가져보셔도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외에도요. 오늘 정유몰 가스, 한국가스공사는 오늘 14% 이상 올랐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오늘 드디어 급등이 들어왔고요. 역시 메이저 수급에 의해서 들어왔습니다. 부산가스라는 종목은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며칠 전에요. 네. 가스 관련주가 상한가 가기는 쉽지 않은데 상한가까지 갔고 기관들만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지 관심이 없고요. 그래서 이런 가스 관련 이원은 아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종목은 근데 워낙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 종목은 조금 무거워 보이죠. 그죠? 이 종목은 차트가 조금 눌려졌기 때문에 그 가스 관련주 좀 약하지 않나. 하지만 여전히 기관 외국인 매수는 계속 꾸준히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작기 때문에 유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정유 가스까지 간단하게 봤고요. 간략간략하게요.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까지 봤. 신재생 에너지라는 게 우리 폴리실리콘이라든지 이런 쪽만이라도 OCI처럼 폴리실리콘 아니라도요. 또 우리 이 CS 윈드 같은 이런 풍력 관련주도 같이 관심을 가져 보셔야 됩니다. 여전히 오늘 기관 외국인 동시에 매수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제 상당히 어깨가 엉덩이가 많이 처진 상태에서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있지 않나. 물론 월봉상으로는 상당히 많이 올라 있습니다만은 주봉 보시면 충분히 수렴되고 있고요. 일봉으로는 굉장히 수렴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풍력 관련주도 같은 신재생 에너지니까 같이 좀 관심을 가져 보시고요. 또 하나는 원자력 관련 기술입니다. 두산중공업을 비롯해서요. 이런 한전기술도 대표적인 원자력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두산중공업은 세일가스 관련주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외에도 두산퓨어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양봉 뛰고 오늘 눌러줬죠. 자, 이렇게 짝꿍덩이 상바닥이 만들어진다면 이 고점 돌파하면서 뻗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두산퓨어셀도. 두산퓨어셀은 최근에 수급은 썩 좋아 보이진 않지만 그 전에 수급을 보시면 이때 이미 외국인 기관들은 대량으로 매수를 해놓고 이 물량이 아직 다 빠져나가지 않으면서 이 물량이 샀다 팔았다 그 이유는 반복하는 정도라서 이 물량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퓨어셀도 같이 관심을 가지고 일봉을 보시면 수렴해 가면서 이제 보조 지표들 이제 그렇죠. 높은 자리 가일 건 아닙니다. 주봉 보시고요. 자, 월봉 보시고요. 자,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될지 여러분이 결정하십시오. 저는 제가 봐는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은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께 차마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이렇게 여러분께서 차트 공부를 쭉 하시다 보면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이 부담스러우면 이제 출발한 종목 들어가셔도 되고요. 여러분이 그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제가 좀 도움이 될 만하다면 종목을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요. 그래서 S퓨어셀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재생 관련주인데 이 종목은 수급이 그렇게 많이 따라주지는 않더라고요. S퓨어셀은요. 근데 차트 자체는 아까 마찬가지 역시 짝꿍덩이 형태가 만들어 돌아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뭐 기관의 외국인이 아니라 개인이 주체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종목도 차트를 같이 한번 보시고요. 그 외에도 뭐 상강 MNT라든지 또는 뭐 SDN이라든지 S에너지, 미코 한번 볼까요? 잘 아시죠? 여러분 미코요. 미코도 보면 이미 짝꿍덩이 만들고 이 고점을 이미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그죠? 미코는 좀 먼저 움직였죠. 그죠? 미코도 역시 보시면 수급이 보시죠. 여기서 이미 좀 많이 매수가 돼 있죠. 기관들도 그렇고 그죠? 그 수급이 아직 빠져나가지 않았고 차트 좀 길게 열어볼까요? 자, 미코도 보시면 이제 바닥권에서 출발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일봉상 보조 지표는 미코는 조금 높은 자리에 와 있으니까 눌림목 구간을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 무리할 필요는 없다. 그 외에도 종목이 이제 시작한 종목도 많으니까요. 그 외에도 롯데케미칼 같은 하학주라든지 또는 LG화학 같은 LG화학도 연일 외국인들이 최근에 매수를 해왔지 않습니까? 이런 LG화학이라든지 LG화학은 완전 바닥권이죠. 그죠? 외국인들이 최근에 좀 매수를 해왔죠. 그래서 LG화학이라든지 근데 LG화학이나 이런 롯데케미칼은 상대적으로 좀 수급이 약하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대한유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적으로 수급이 좀 약하다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의 주체는요. 하학주보다는 오히려 가스 관련주나 정유 관련주 또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좀 주도하고 있지 않나. 현재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 외에 BH라든지 뭐 소재 관련주도 신성 ENG 관련주, 동국 SNC 뭐 이렇게 쭉 종목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주말이나 아니면 또 내일 당장 좀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그런 섹터를 일부라도 포트에 좀 넣어두시면 안전하게 좀 움직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분기에는 이런 섹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유 관련도 괜찮아 보이거든요. 정유 관련주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태양광이나 풍력 관련주들요.
자, 이쪽을 좀 집중해서 가스 관련주까지 이쪽을 좀 집중해서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셔서 신규 매수자들은 좀 이쪽으로 좀 포트를 좀 넣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대신 매수 타이밍은 여러분께서 잡으셔야 되고요. 마침 오늘 미국 선물이 미국 증시가 많이 빠지고 있으니까 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분기는 제가 여러분께 종목을 말씀드릴 때 주로 이런 종목들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종목 이왕 말씀드린 거면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는 저는 홍준표 관련주는 오늘부로 저는 다 정리를 했고요. 단타로서 끝냈습니다. 이제는 홍준표 관련주에는 당분간 저는 계획이 없고요. 그 다음 수소차 관련주는 일부는 조금 더 오를 수 있을지 몰라도 수소차 관련주는 전기차나 수소차 관련주는 당분간 좀 조심하시는 게 맞을 듯 합니다. 시장의 조정이 어디까지 올지는 지금으로서 예측이 안 되지만 이 더존 비존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 종목을 기준으로 만약에 제 생각입니다. 이 종목을 기준으로 만약에 본다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이 한 9만 한 5천 원 정도를 전후로 저는 시장의 바닥점을 보고 있고요. 장중에는 이 종목이 9만 5천 원을 살짝 깨는 9만 2,500원에 9만 3천 원 정도까지 빠질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종가상 9만 한 5천 원 정도가 이 시장에 좀 바닥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더존 비존도 보면 기관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 종목이죠. 그죠? 최근에 이제 고점에서 한번 눌림목이 들어온 거지. 이 종목도 저는 다시 결국은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신재생이나 풍력 쪽도 일부 포트에 넣어 놓으시고요. 또 기관 외국인이 여전히 메이저들이 수급이 들어와 있는 그런 종목은 눌림목 구간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차트가 일봉상 21선이 꺾인 종목들은요. 올라가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비용 차원에서 상당히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 중에서 중간중간 꺾일 때 매도가 들어오지만 그 전에 들어왔던 물량이 빠져나가지 않은 그런 종목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더존 비존 기준으로 여러분 지수의 바닥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또 말씀드린 뭐죠? 한국토지신탁이죠. 한국토지신탁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수급이 상당히 좋았던 종목이고요. 예, 한국토지신탁 보시죠. 그죠? 자,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 종목도. 지금은 시장이 가는 종목만 가고 안 가는 종목은 안 가고 수급이 메이저 수급이나 이런 수급이 몰린 종목이 계속 갈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 전기차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계속 뻗어 눌림목 받고 또 가고 또 가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전기차는 아닙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한국 토지 신탁도 기관 외국인이 매수를 엄청나게 했다가 어제 그제 이 자리에서 매도가 들어왔지만 외국인은 자기들이 매도한 물량보다 더 많이 채워 넣었지만 기관은 이때 워낙 좀 많이 매도를 했는지 몰라도 아직 다 채워지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가기 어렵다라고 보여지죠. 그죠? 다 이 종목도 마찬 더존 비존과 마찬가지입니다. 요런 자리 정도 라인에서 21선을 살짝 깨는 정도에서 저점이 만들어질 가능성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21선이 현재 가격이 얼마냐면은 2,430원인데요. 시장이 여의치 않으면 2,400원도 살짝 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들어가서 보초 서지 마시고 시장이 불안불안하니까 어느 정도 좀 시장도 좀 안정되어지고 수급 특히 장중에 프로그램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수급을 보시면서 저점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요런 자리 2,350원 정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지금 이 종목은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월봉상요. 제가 월봉상 메이저 수급이 좋게 들어왔다 말씀드렸다가 바로 위에 어머니 구름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되고 좀 기다려 보시죠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도 글쎄요. 2,300원 정도, 2,350원 정도 이 정도면 지금 이제 추세가 이평선이 살아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죠 이게? 2261원, 2361원 뭐 이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2350원 정도 전후나 그 정도 2300원 또는 2400원 이런 구간 정도는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나. 이건 제가 대략 말씀드린 겁니다. 분봉까지 보지 않았습니다. 월봉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주봉도 보시면 요런 자리, 이평선이 밀집되어 있는 요런 부분 자리 있죠. 그죠? 2370원 정도 되는 구간인데 어쨌든 보조 지표는 주봉상으로도 지금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한번 보조 꺾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은 아니고요. 계속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체크해 보시고 일봉도 좀 더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이 좀 안정이 되면 이런 종목은 다시
또 남들보다 더 네,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어떤 분이 제가 저기 댓글 보니까 SK 케미칼 어떻게 보시냐 내일 매수해 되냐 말씀하셨죠? SK 케미칼 한번 보겠습니다. SK 케미칼은요, 물론 가격적으로는 참 좋아 보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요. 근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종목은 누군가 회사 쪽에서 누르고 있는, 누군가 누르고 있다는 느낌을 제가 좀 가진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SK 케미칼은 요 자리가 굉장히 좀 나름대로 좀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는 맞습니다. 이 자리가요. 이 자리가 대략 얼마 정도냐면은, 근데 일단 그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 둘, 지금 3파 하락 구간이죠. 이게 내일 갭 하락 이후에 양봉 한번 뜰 수 있습니다. 이 종목은요. 그런 다음에 한 번 더 5파까지 내려갈지 아니면 거기서 돌릴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돌아서는 걸 확인하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알 수는 없고요. 일단 수급을 가지고 한번 보자면 외국인은 더 이상 매도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죠? 외국인이 매도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는 가파르게 크게 하락해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요. 기관이 대신 오늘 좀 더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자, 기관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는 어차피 좀 더 이 가격 오늘 종가 27만 1,500원보다는 낮은 가격에서 26만 5천원에서 제가 27만원 정도 매수하겠다 여러분께 미리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대신 시장 상황이 여의치 못하면 매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6만 5천원 정도면 저는 괜찮은 가격이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친구는 지금 5일선이 11선이 지금 꺾여서 내려오고 있고 이미 5일선은 꺾였지만요. 21선을 옆으로 세워놨습니다. 그죠? 근데 이 친구는 다시 21선을 넘어가려 그러면 이미 11선을 꺾여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급이 많이 몰려있는 종목 중에서 눌림목 받는 종목이 좀 더 빠를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SK케미칼은 중장기로는 모르겠지만 미리 가서 우리가 보초를 쓴다. 제 성향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이 종목을 26만 5천에서 저점이 나오더라도 차라리 저는 다른 종목을 좀 무슨 보는 게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좀 길게 보실 분들은 네, 이런 자리 정도는 괜찮지 않나. 26만 5천원 정도 이런 자리는 괜찮아 보입니다. 네. 어쨌든 장중에 프로그램을 보시고요. 수급이 매도량이 기관이든 외국이든 줄어들고 다시 매수로 들어오는 시점을 잘 보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21선을 일단 11선이 당연히 꺾여서 시간이 지나면 내려오겠죠. 그러면 21선가 수렴이 될 수 있겠고요. 또 어느 정도 하락이 멈추게 되면 5일선도 잘 들어눕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5일선과 11선과 21선이 좀 몰리는 그죠? 그런 구간에서 그 자리를 돌파할 때 따라 들어가면 좀 단기간 내에 우리가 빨리 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락을 하게 되면 조금 포트에 여러분께서 넣을 수는 있지만 바로 급반등은 좀 어렵지 않나. 기회비용 차원에서 저는 제 스타일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이번에는 SK케미칼에 진입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자, SK바이오사이언스도 여전히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신 분이죠. 그죠? 이 종목도 제가 25만원, 이 자리에서는 제가 27만원, 27만 5천원 할 때는 저는 지금은 또 추가로 매수, 비중을 늘릴 생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저는 매도를 했다라고 말씀드렸고, 매도한 이유는 120분봉이 가열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더군다나 29만원이라는 강력한 지지선이 이제 시작되는 구간이고 또 29만원을 돌파하더라도 29만원에서 30만원 사이에는 탄력이 급격히 상승이 급격히 둔화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둔화되는 구간에서는 차라리 한번 잘라주고 또 빠릿빠릿한 종목으로 갈아타기 위해서는 일단 매도를 해버린 거고요. 또 120분 봉상으로도 이미 가열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조정이 좀 들어오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매도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다시 제가 25만원 근처까지 한번 올 수 있다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그 자리에 오면 다시 한번 저는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5만원 근처요. 이번에 25만원 근처까지 내려올지 안 올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25만원 정도 근처 오면 저는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오면 다른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일단은요. 왜냐면 이 종목도 이미 현재 역배열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라오더라도 조금 시간이 걸릴 듯 하고요. 워낙 단기 탄력이 좋은 종목이라 쉽게 또 올라올 수도 있지만 지난번에 급반등이 들어온 것은 연휴
연휴 바로 끝나기 하루 전부터 또 연휴 끝나자마자 기간 보호 예수 물량이 갑자기 터지면서 순간적으로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 물량 공포로 그게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이제는 조금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네, 탄력도가 좀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고 보이시고요. 이 종목은 WHO의 그 아까 이름 생각 노바시스인가요? 노바테크인가요? 거기서 WHO의 승인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승인 나냐 안 나냐 결과가 나오겠죠. 그 결과는 10월 말 정도나 빠르면 아니면 11월 초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예상을 좀 하고는 있는데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략 10월 한 중순 정도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서 미리 또 선침해하실 분들은 조금 적당한 가격 25만원 근처 오면 더 좋겠죠, 그죠? 네, 그런 생각 해봅니다. 그런데 이 종목에서 제가 혹시라도입니다. 이거는 이 주봉상 보면 이 기준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준선이 얼마냐면 23만 한 5천원, 6천원 정도 되는 요 자리, 24만원 근처 자리인데 물론 이제 주봉상이 20에서 올라오고 있고요. 저는 기준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볼 때 혹시라도 이 종목이 기준선까지 한번 내려올 수도 있을까요? 23만 5천에서 24만원인데 물론 뭐 25만원 근처에 내려와서 사게 되면 혹시 빠지더라도 크게 뭐 물리는 건 아닌데 지금으로선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항상 이게 걸리더라고요. 이 종목을 제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고요. 일단 저는 25만원 정도면은 그 이하로는 빠지지 않을 듯 합니다. 23만 5천은 너무 과한 예민한 생각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 그동안 하락하는 과정에서 계속 매수를 해왔거든요.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데 물론 뭐 23만 5천까지 훅 뺐다가 그래서 또 살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평균 단가가 특히 9월 17일, 23일 날에 집중적으로 매수했던 이 자리가 바로 25만원에서 대략 한 27만원 정도 요 되는 요 자리 27만 5천 요 구간이거든요. 이 사람들도 평균 요때 샀던 평균 단가가 있을 텐데 글쎄요. 워낙 개인들이 많이 붙어 있으니까 이 종목은 밑으로 한번 훅 뺐다가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23만 5천원이나 24만원 근처에 만에 하나 내려온다면 이 종목은 순간적으로 28만원까지 그냥 바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려온다면요. 근데 25만원 근처에서 저는 충분히 지지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훨씬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외국인이 매수를 해왔던 이게 있겠. 근데 오늘 외국인이 매도를 해버렸거든요. 기관들도 이 25만원, 27만원에서 보호예수 물량이지만은 계속 매도를 해오다가 최근에는 좀 매도량이 좀 줄었죠. 그죠? 매도량이 좀 줄면서 외국인들은 좀 일부 차익 실현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SK바이오사이언스는 한 25만원 근처 한번 보시죠. 근처 오면 매수 한번 해볼 만하다 봅니다. 빠져봤자 23만 5천, 24만원 최악인데도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은 일단 재료가 한번 넣을 만한 게 있으니까 그 재료에 기다리면서 한번 시세가 한번 또 한 번 정도 번쩍할 수 있거든요. 그때 또 한번 빠져나오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국전작품 너무 아쉽기 때문에 제가 그냥 짜증나니까 이거는 안 보겠습니다. 자, 유로 다 정리해버렸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지금 현재 제 관심은요. 이런 한전 KPS도 있네요. 한전 KPS 같은 이런 원자력 관련주. 여러분이 가장 우리가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는 종목이 두산중공업이죠, 그죠? 두산중공업도 원자력 관련주고, 그다음에 세일가스 관련주인데 이런 두산중공업 같은 종목이 가장 뭐 제가 보기엔 차트상요 제일 탑 픽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중간 정도 무난하게 만약에 차트 보다가 내가 고점에 물릴 수도 있고 또는 잘못 차트 해석을 잘못해서 남들은 다 올라간다 내 거만 안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나마 두산중공업은 저도 여러분께 편안하게 말씀드려요. 왜 거래가 워낙 많고 시총이 무거운 종목이라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을 추천을 드려도 큰 세력의 시세에 큰 영향은 별로 없을 것 같아서요. 두산중공업도 이 어려운 장에 그래도 그다음 1.69% 올랐죠. 지금은 5일선이 꺾였지만요. 내일 만약에 매수 기회를 주면 두산중공업도 괜찮아 봅니다. 제가 지난번 댓글에 두산중공업을 19,000원 정도까지 오면 그때는 바닥이 나오지 않을까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미 그거는 없었던 걸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저는 시장이 오늘처럼 이렇게 급하게 눌려지고 나면 지난번 저점이 2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2만원을 살짝 깨는 19,000원까지 봤는데 이제는 19,000원 안 올 것 같습니다. 자, 두산중공업은 내일이나 모레 시장 분위기를 봐서 저점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스 관련주나 이런 정유 관련주 또는 화학 관련주,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은요. 시장 지수와는 크게 상관이 없이 이런 종목들은 메이저 수급이 몰리기 때문에 크게 하락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좀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일부 포트에 담아 주시는 것을 여러분께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물량을 늘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참고해서 좋은 종목 골라서 꼭 이쪽에 몰빵하지는 마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기 뭐야, 갑자기 생각이 난다. 더존 비전이라든지 한국토지신탁처럼 또 다른 섹터에도 외국인 수급이 많이 몰리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같이 눌림목 구간을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